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탈무드는 묻는다. 내가 가진 것 중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진짜 부라고 말한다. 돈은 통장에 있을 때는 숫자지만 마음에 있을 때는 자유가 된다. 유대인들은 돈을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 배운다. 돈으로 시간을 사지 말고 시간으로 행복을 사라고 말한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쓰고 나이 들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쓴다. 그 순서를 바꾸는 순간 인생이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탈무드는 말한다. 돈을 쫓지 말고 의미를 좇아라. 의미를 좇는 자에게 돈은 따라온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돈은 내가 가진 만큼이 아니라 내가 나눌 수 있는 만큼의 것이다. 부의 크기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결정된다. 가난하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다. 탈무드는 말한다. 많이 가진 자보다 적게 필요로 하는 자가 부자다. 욕심이 줄어드는 순간 평화가 생긴다. 그 평화가 진짜 부다. 유대인 상인들은 거래보다 신용을 먼저 지킨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돈은 사라져도 신용은 다시 돈을 불러온다. 이 단순한 철학이 세대를 이어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우리 사회는 부를 모으는 기술로 생각한다. 그러나 탈무드는 부를 지키는 품격으로 본다. 모으는 사람은 많지만 품격 있게 나누는 사람은 드물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존경을 남긴다. 젊을 땐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나이 들면 사람을 위해 돈을 쓴다. 그때 비로소 돈이 따뜻해진다. 돈의 온도가 인생의 온도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한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마음을 넓혀라. 마음이 좁으면 돈이 흘러나가고 마음이 넓으면 돈이 들어온다. 그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삶의 원리다. 돈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다.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그 주인의 인생이 달라진다. 나누는 돈은 순환하고 쌓아둔 돈은 썩는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돈은 내가 주인일 때만 빛난다. 그 돈의 종이 되면 그건 짐이 된다. 돈은 도구다.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데 써야 한다. 한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부는 축복이지만 탐욕은 짐이다. 돈이 많아질수록 인간의 진심이 드러난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을 보여준다. 노년의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 한 끼가 따뜻하면 그 인생은 이미 부자다. 탈무드는 행복을 이렇게 정의한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해석이다. 즉,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로 보면 천국이고 불평으로 보면 지옥이다.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린다. 오늘도 눈을 떴음을 감사한다. 이 단순한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감사는 인생의 통장을 채우는 가장 큰 이자다. 돈을 사랑하면 불안이 생기고 돈을 이해하면 평화가 생긴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늘 부족하다. 돈을 사용하는 자는 늘 자유롭다. 돈은 손에 있어야지 마음에 있으면 병이 된다. 유대 상인들은 부자가 되어도 검소함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말한다. 보이는 부는 줄어들어도 보이지 않는 부는 커져야 한다. 그 보이지 않는 부는 바로 신뢰, 평화, 가정이다. 가정이 평안하면 이미 부자다. 아침에 미소로 인사를 나누는 가족이 있다면 그건 금보다 귀한 재산이다. 행복은 함께 먹는 빵의 맛이다. 빵이 커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나눌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다. 노년이 되면 깨닫는다. 돈이 인생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생을 지켜준다는 걸. 따뜻한 관계 하나가 천금보다 값지다. 부는 마음의 상태이며 행복은 그 마음의 열매다. 부유한 마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가난한 마음은 큰 것에도 불평한다. 결국 부와 행복은 태도의 문제다. 지혜로운 노년은 이렇게 산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지 않고 늘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는다. 그 단순함이 바로 인생의 우아함이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속삭인다. 돈은 내가 세상에 남길 도구일 뿐이다. 너 자신을 남겨라. 세상은 돈 많은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돈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남기는 사람이다. 그 평화가 다음 세대를 밝힌다. 부와 행복의 법칙은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 돈은 외형의 부, 감사는 내면의 부다. 감사를 아는 순간 이미 부자다. 그 감사가 오늘의 삶을 환하게 비춘다. 돈은 분명 인간의 발명품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인간이 돈의 발명품이 되어버렸다. 탈무드는 그걸 아주 오래전에 이미 간파했다.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다. 선생님,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랍비는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 지었다. 그래, 행복하긴 하지. 하지만 잠깐뿐이야. 왜냐면 돈은 얼음 같아서 손에 쥘수록 녹거든. 탈무드는 돈을 사랑하되 두려워하라고 가르친다. 돈은 친구일 때는 든든하지만 주인이 되면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된다.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단지 너의 본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처음 용돈을 받는 날 이렇게 묻는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거니?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탕을 살래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부모는 웃으며 말한다. 좋아. 그런데 내일은 그 사탕이 어디에 있을까? 그 질문 하나로 이미 경제 교육이 시작된다. 돈이란 결국 오늘의 달콤함과 내일의 지혜 사이의 줄다리기다. 오늘만 보면 소비가 이기고 내일까지 본다면 절약이 이긴다. 탈무드는 그 사이에서 지혜를 선택하라고 말한다. 한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돈을 벌려면 머리가 필요하지만 돈을 지키려면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대 상인들은 늘 계산기보다 양심을 먼저 꺼낸다. 현대인은 돈을 버는 법은 알아도 돈을 대하는 법은 모른다. 돈을 도구로 삼지 못하면 결국 그 도구가 나를 휘두른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경고한다. 돈은 칼과 같다. 잘 쓰면 살리고 잘못 쓰면 다친다. 어떤 제자가 물었다. 랍비님, 왜 부자는 항상 불안해합니까? 랍비가 웃으며 대답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없으니 도둑을 걱정하지 않는다. 부자는 가진 게 많아서 스스로가 도둑을 걱정한다. 그래서 불안한 거야. 돈은 많아질수록 사람을 편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킬 게 많아져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래서 탈무드는 경고한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벼운 부자가 되어라. 진짜 부자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돈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잠 못 드는 사람은 이미 가난하다. 돈이 적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부자다. 유대인 상인 중엔 이런 농담이 있다. 돈은 바람과 같다. 너무 세게 불면 머리가 헝클어지고 너무 약하면 땀이 식는다. 즉, 돈은 적당히 있어야 인생이 단정해진다는 뜻이다. 가끔 우리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믿는다. 그러나 탈무드는 이렇게 말한다. 돈으로 의사를 살 수는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평화는 살 수 없다.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이 얼마나 명쾌한 진실인가. 유대 상인들은 거래를 마치면 반드시 이렇게 묻는다. 오늘 당신은 기분이 좋은가? 그 말은 단순한 인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철학이 있다. 돈이 아니라 관계가 이익이다라는 신념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익보다 신뢰를 쌓는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신뢰는 다시 돈을 만들어낸다. 하루 장사는 끝나도
평판 장사는 평생 간다. 어떤 랍비는 유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내 돈은 내 발밑이 아니라 내 시선 위에 있어야 한다. 즉, 돈이 발밑에 있으면 걸려 넘어지고 시선 위에 있으면 방향을 잡는다. 돈의 자리를 바로 두는 것, 그것이 지혜다. 유대인들은 불을 신의 선물이라 믿지만 그 선물에는 조건이 있다. 나눌 줄 모르면 그건 벌이 된다. 나누지 않는 분은 결국 자신을 가둔다. 그래서 유대 가정에는 이런 말이 있다. 돈은 흘러야 물이 되고 멈추면 썩는다. 즉, 돈은 돌 때 가치가 있다. 탈무드는 자선을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의무로 본다. 유대인들이 자선을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돈을 정화하는 과정이라 믿기 때문이다. 돈을 나누면 불안이 줄고 마음이 밝아진다. 그 밝음이 또 다른 불을 불러온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돈을 나누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방향이 생긴다. 그 방향이 바로 행복이다. 어떤 부자가 랍비에게 와서 물었다. 저는 돈이 많은데 왜 불행할까요? 랍비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돈을 창문이 아니라 거울로 쓰고 있군요. 부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랍비는 거울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거울엔 당신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창문은 세상이 보입니다. 돈을 창문처럼 쓰면 세상이 들어오지만 거울처럼 쓰면 당신만 남습니다. 그 순간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한마디가 탈무드의 철학을 다 담고 있다. 돈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창문이어야 한다. 진짜 부자는 자신의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안다. 그 방향이 사람을 향할 때 돈은 축복이 되고 그 방향이 자신만을 향할 때 돈은 짐이 된다. 부는 손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손은 꽉 쥐면 작아지고 펴면 넓어진다. 돈도 마찬가지다. 쥐면 사라지고 펴면 남는다. 불안 결국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유도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가난한 것이고 돈이 적어도 편안하면 부유한 것이다. 유대인들의 지혜는 그래서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하다. 그들은 말한다. 돈은 인생의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로 무엇을 짓느냐가 인생의 건축이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떤 건물로 지어지고 있는가? 금으로 지은 성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실내로 지은 집은 세월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탈무드의 부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의 이야기다. 그들은 부를 이렇게 정의한다.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덜 잃는 자가 현명하다. 즉, 지키는 삶이 진짜 부자의 삶이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많지만 돈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돈을 이해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돈은 나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그 자유가 진짜 부의 시작이다. 세상은 돈을 벌려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탈무드는 말한다. 돈은 바람과 같다.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길을 내주면 스스로 들어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이 우리 곁에 머무를까? 유대인들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돈의 습관을 통해 그것을 지켜왔다. 그 지혜로운 7가지 습관을 소개한다. 첫째, 돈을 시간으로 계산하라. 유대인 상인은 이렇게 말한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물건값보다 시간을 먼저 계산한다. 우리는 흔히 싸면 좋다고 말하지만 그 물건을 사기 위해 낭비한 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싼 것을 사려다 하루를 날리는 순간 그건 이미 손해다. 시간을 돈보다 귀하게 여기는 습관, 그것이 첫 번째 부의 비밀이다. 둘째, 돈을 쓰되 흐름을 잃지 마라. 탈무드는 돈을 물에 비유한다. 물이 고이면 썩듯 돈도 멈추면 썩는다. 돈을 아끼는 것과 돈을 막는 것은 다르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써서 흐름을 만든다. 유대인들은 쓸 때 쓴다. 하지만 절대 즉흥적으로 쓰지 않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돈은 먼저 나가고 신뢰가 뒤따라오면 그 신뢰가 다시 돈을 데리고 온다. 돈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흐름 속에 부가 자란다. 셋째, 돈보다 사람을 남겨라. 유대 상인은 거래를 마칠 때 꼭 손을 맞잡고 눈을 본다. 오늘의 거래가 아니라 내일의 신뢰를 판다. 이 말 속에 그들의 부의 철학이 담겨 있다. 돈은 떠나도 사람은 남는다. 사람이 다시 돈을 데려온다. 인맥은 돈보다 오래가고 신뢰는 금보다 단단하다. 그래서 유대인은 돈의 집을 짓지 않고 사람의 다리를 놓는다. 넷째, 수입의 10%는 반드시 나누라. 탈무드는 단호하게 말한다. 하늘은 흘러보내는 자의 그릇을 넓힌다. 돈을 나눌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조금씩 확장된다. 유대인들은 수입의 10%를 의무적 기부로 여긴다. 그건 종교적 헌금이 아니라 부를 순환시키는 삶의 규칙이다. 돈은 순환의 속도가 빠를수록 건강하다. 나눔은 돈의 숨통을 열어준다. 나눔이 습관이 되면 부는 자연스레 돌아온다. 다섯째, 돈을 모을 때는 목적을 붙여라. 돈은 방향을 잃으면 떠난다. 유대인들은 통장을 세 개로 나눈다. 삶의 통장, 기회의 통장, 의미의 통장. 하나는 생활을 위해, 하나는 미래를 위해, 하나는 세상을 위해 쓴다. 그들은 돈을 쌓지 않는다. 돈에 이름을 붙이고 목적을 심는다. 그 순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에너지가 된다. 의미가 있는 돈만이 오래 남는다. 여섯째, 돈보다 지식에 먼저 투자하라. 유대인은 어린 시절부터 듣는다. 지식은 잃지 않는 재산이다. 돈을 벌면 그중 일부를 반드시 배우는 데 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책을 사고 강연을 듣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배움이 늘면 지갑은 따라 열린다. 배움을 멈추면 돈도 멈춘다. 그래서 유대인은 나이 들어서도 배운다. 노년의 배움은 인생의 이자다. 마지막 7번째, 돈의 끝을 감사로 마무리하라. 탈무드는 마지막 습관을 이렇게 말한다. 감사는 돈의 마지막 문장이다. 돈을 벌고 썼다면 그 마지막에 반드시 감사를 남긴다. 돈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알아서 풍요로워진다. 감사하는 마음은 돈의 불안을 덜어준다. 감사가 쌓이면 평안이 생기고 평안이 쌓이면 지혜가 자란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에서는 식사 후 반드시 이렇게 기도한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늘께 감사드립니다. 이 단순한 한마디가 그들의 부를 지킨다. 돈은 인간의 거울이다. 그 사람이 돈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그의 마음의 크기가 보인다. 돈은 성격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바꾸려면 먼저 빛을 바꿔라. 그 빛이 바로 태도다. 감사와 절제, 나눔과 배움. 이 네 가지가 습관이 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돈을 쫓는 인생은 늘 불안하지만 돈이 따라오는 인생은 언제나 평화롭다. 부는 운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다. 그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꾼다. 돈의 크기보다 마음의 그릇이 크면 부는 흘러들어온다. 오늘부터 그릇을 닦는 습관을 가져라. 그 그릇은 통장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마음이 곧 당신의 진짜 자산이다. 노년의 부는 숫자가 아니라 표정에서 드러난다. 돈이 많다고 여유가 생기는 건 아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야 진짜 부자다. 탈무드는 말한다. 돈은 주머니에 두고 행복은 얼굴에 두어라. 젊을 때는 돈이 인생을 움직이지만 나이 들면 돈이 인생을 비춘다. 그 빛이 따뜻하면 삶이 평화롭다. 돈의 온도가 인생의 온도다. 노년의 부에는 묘한 심리가 있다.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다. 이 두 불안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다. 탈무드는 묻는다. 너는 돈을 가지고 사는가? 돈이 너를 가지고 사는가? 돈은 마음의 거울이다.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실 삶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다. 그래서 부의 심리학은 결국 신뢰의 심리학이다. 돈보다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돈의 주인이 된다. 유대인 노상인은 70세에도 장사를 계속한다. 그에게 누가 묻는다. 이 나이에 아직도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는 웃으며 말한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움직임이 필요하지. 돈을 다루는 행위는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다. 그건 마음의 순환이다. 움직임이 멈추면 노년은 급속히 작아진다. 돈이 돌면 마음도 돈다. 돈이 흐를 때 인생도 생기를 얻는다. 유대인들은 나이 들어서도 돈 공부를 멈추지 않는다. 그들에게 돈은 신의 언어이자 인생의 교재다. 돈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돈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그게 그들의 부의 심리학이다. 돈은 사람의 의도를 증폭시킨다. 착한 마음은 돈으로 더 착해지고 탐욕스러운 마음은 돈으로 더 병들어진다. 그래서 돈을 다스리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노년이 되면 돈의 목적이 달라진다. 젊을 때는 벌기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 그런데 진짜 부자는 돈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지키는 사람이다. 평안을 잃은 분은 결국 짐이 된다. 유대인 가정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돈은 마음이 커진 만큼만 들어온다. 마음이 좁으면 돈이 막히고 마음이 넓으면 돈이 스며든다. 이 단순한 진리가 노년의 부를 결정한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가난은 정신의 가난이다. 돈이 부족한 건 불편하지만 마음이 비어있는 건 불행이다. 그래서 탈무드는 말한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여전히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부도 멈춘다. 노년의 부는 소유가 아니라 소화의 문제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잘 누릴 줄 아는 능력이다. 유대인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는 말했다. 많이 가지면 욕망이 늘고 잘 누리면 지혜가 자란다. 돈은 인생의 양념이다. 너무 많으면 짜고 너무 없으면 싱겁다. 적당히 맛있게 쓰는 법을 아는 게 기술이다. 유대인 노부부는 돈을 추억의 재료로 쓴다. 기념일에 빵 한 조각을 나누며 이렇게 말한다. 이 한 끼가 또 우리를 부자로 만든다. 부의 심리학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예술이다. 돈을 쓸 때마다 관계가 무너지는 사람은 돈을 잘못 쓰는 사람이다. 돈을 쓸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은 진짜 부자다. 돈을 통해 마음을 전할 줄 아는 것이 부의 품격이다. 탈무드는 또 이렇게 일깨운다. 돈은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돈은 고독을 산다. 노년의 외로움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눔으로 녹는다. 나누는 순간 마음의 주름이 펴진다. 유대 상인은 손님이 떠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 같지만 그 속엔 부의 심리가 숨어 있다.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마음이 다음 행운을 불러온다. 노년의 부는 돈을 쓰는 품격에서 완성된다. 쓸 때는 넉넉히, 받을 때는 겸손히, 그리고 나눌 때는 기쁘게 해야 한다. 그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돈은 마음의 악기가 된다. 유대인들은 돈을 음악이라 부른다. 음이 맞으면 아름답고 음이 어긋나면 시끄럽다. 돈도 마찬가지다. 삶의 조화를 이루면 소음이 된다. 균형 잡힌 마음만이 부를 아름답게 만든다. 노년에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이젠 돈보단 건강이 최고지. 하지만 탈무드는 이렇게 답한다. 건강은 몸의 재산이요. 돈은 마음의 재산이다. 둘 중 하나만 사라져도 불안해진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몸과 마음의 재산을 함께 관리한다. 노년의 부는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니다. 그건 삶의 잔고다. 얼마나 웃었는지, 얼마나 나눴는지, 얼마나 용서했는지가 잔고에 찍힌다. 그 잔고가 풍성한 사람은 이미 부자다. 돈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이자처럼 남는다. 그 마음의 이자가 노년을 평화롭게 이끌어준다. 지혜로운 노년은 돈을 모으지 않고 의미를 모은다. 통장은 닫혀도 마음은 열려 있다. 그 여유가 인생의 마지막 부다. 노년이 되면 돈보다 시간이 더 소중하다. 잃은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잃은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무겁다. 우리는 젊을 때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쓴다. 잠을 줄이고 불필요한 일을 하고 심지어 불필요한 걱정에 시간을 허비한다. 하지만 나이 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돈보다 강한 자원으로 여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평생 회수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을 경영하는 법을 배운다. 첫 번째 법칙,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할 일이 많으면 먼저 마음을 비워라. 탈무드는 단순함이 곧 효율이라 가르친다. 두 번째 법칙, 사람에게 투자하라. 돈을 쓰듯 시간을 투자하면 그 시간은 돌아오는 보상이 된다. 유대인은 가족과 친구, 제자에게 시간을 쓴다. 그 시간이 결국 삶의 불을 만든다. 세 번째 법칙, 하루를 기록하라. 유대인들은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반성한다. 오늘 내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남겼는가? 이 질문이 삶의 시간을 가늠하게 한다. 그 기록 속에서 부와 행복이 자란다. 네 번째 법칙, 시간은 나눌수록 늘어난다. 남에게 시간을 주면 그것이 기억과 신뢰로 돌아온다. 시간을 아끼려 하지 않고 흘려보내야 한다. 그 흐름 속에서 삶이 풍요로워진다. 다섯 번째 법칙, 즐거움과 휴식에도 시간을 투자하라. 탈무드는 말한다. 바쁘게만 살면 삶을 놓친다. 웃음, 여행, 산책, 독서. 이 모두가 마음의 불을 쌓는 시간이다. 여섯 번째 법칙, 배움의 시간을 멈추지 마라. 노년에도 배움은 돈보다 값지다. 배움은 지식을 주고 지혜를 남기며 삶의 목적을 새롭게 만든다. 배움은 시간의 가장 큰 이자다. 일곱 번째 법칙,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하라. 내일은 불확실하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다. 오늘을 잘 쓰는 자가 내일을 지배한다. 그 말은 시간의 권위를 가르친다. 시간은 돈보다 더 엄격하다. 돈은 빌리거나 빚을 낼 수 있지만 시간은 빌릴 수도 돌려받을 수도 없다. 그것이 시간의 절대성이다. 유대인 상인은 이렇게 말한다. 돈은 바꿀 수 있지만 시간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관리하듯 시간을 관리한다. 일과 휴식, 배움과 나눔의 균형을 중시한다. 노년이 되면 깨닫는다. 돈은 사라지지만 시간은 흔적을 남긴다. 함께 웃은 시간, 나눈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사람들은 기억한다. 그 기억이 곧 삶의 부다. 탈무드는 시간을 다루는 법을 이렇게 표현한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돈은 보조수단일 뿐이다. 노년의 부자는 통장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루를 자랑한다. 유대인 가정에는 이런 습관이 있다. 식사 전 가족과 하루 계획을 나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까? 작은 대화지만 그 속에서 시간의 가치를 가르친다. 작은 계획이 쌓이면 큰 삶의 부가 된다. 노년의 시간 관리에서 중요한 원칙 하나. 천천히가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라.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어디에 쏟는가다. 돈은 채울 수 있지만 시간은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을 느끼는 순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여유와 행복을 경험한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심리적 부로 본다. 돈보다 소중한 이유는 단 하나다. 시간을 잘 쓰면 마음도 부유해진다. 부유한 마음이 진짜 부를 만든다. 노년의 시간은 재산이자 선물이다. 그 선물을 허투루 쓰는 사람은 없다.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추억을 쌓는 순간 그 시간은 돈보다 값진 자산으로 남는다. 돈이 남아도 시간의 흔적이 없다면 인생은 빈집이다. 반대로 돈이 없어도 시간의 흔적이 있다면 인생은 궁전이다. 그 흔적이 웃음, 배움, 사랑, 나눔으로 남는다. 그래서 노년의 부는 결국 두 가지다. 돈과 시간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그리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었느냐. 돈은 도구일 뿐, 시간은 결과물이다. 유대인 노상인은 80세에도 이렇게 말한다. 돈은 나를 따라오지만 시간은 나를 이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진리다.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면 돈은 따라오지만 삶은 사라진다. 반대로 시간을 지혜롭게 쓰면 돈은 자연히 따라오고 삶은 충만하다. 노년의 시간은 속도가 아니라 질이다. 짧아진 시간이 아쉽다고 한탄하지 말고 남은 시간의 질을 높여라. 알차고 값지게 쓴 시간이 바로 진짜 부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간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하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부를 결정한다. 오늘 어떤 시간을 선택할 것인가? 노년은 숫자가 아닌 경험으로 측정된다. 젊을 때는 돈을 모으는 속도로 자신을 재지만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의 선택이 삶을 만든다. 탈무드는 말한다. 인생의 후반전은 경기장이 아니라 무대다. 한 유대인 노인이 있었다. 그는 85세였지만 매일 골목 카페를 돌며 젊은이들에게 주식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다. 내가 바쁘게 사는 이유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미있게 늙기 위해서다. 노년 철학의 핵심은 재미다. 재미는 마음을 젊게 하고 부를 더 오래 유지하게 하며 시간을 값지게 만든다. 탈무드는 한 노인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평생 장사를 하며 돈을 모았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그는 여전히 작은 가게를 열고 빵을 팔았다. 왜냐하면 그는 빵을 팔면서 젊은 시절의 꿈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활력이 목적이었다. 노년의 부는 경험을 쌓는 능력과 같다. 같은 돈이라도 경험과 결합하면 가치가 달라진다. 유대인들은 말한다. 돈은 계산서에, 경험은 마음속에 기록된다. 한 노인은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골목길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나누었다. 그의 손자는 묻는다. 왜 아직도 이렇게 나누어요? 노인은 답했다. 장난감 하나가 내 마음을 젊게 한단다. 그리고 기억 속에 불을 쌓는다. 노년 철학의 또 다른 요소는 자기만의 루틴이다. 유대인 노부부는 매일 아침 같은 벤치에서 햇살을 맞으며 차를 마신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은 말한다. 이 루틴이 우리를 평화롭게 늙게 한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품격을 만든다. 노년에는 선택의 힘이 강력하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한다. 40 이후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한다. 젊을 때는 선택이 많지만 늙을수록 선택은 곧 삶의 무게다. 한 유대인 노인은 90세에도 매일 30분씩 산책하며 주변 풍경을 그렸다. 사람들이 묻는다. 왜 그림을 계속 그리세요? 그는 대답한다. 그림을 그리면 시간의 무게가 사라진다. 내 안에서 시간이 즐거워지면 세상도 즐거워진다. 노년 철학의 핵심은 시간과 마음의 조화다. 돈을 잃어도 괜찮다. 건강을 잃어도 괜찮다. 하지만 마음의 활력과 즐거움을 잃으면 노년은 단조롭고 무거워진다.
노년의 부는 은행 계좌가 아니라 마음의 잔고에서 나온다. 마음의 잔고가 풍부하면 작은 산책도 모험이 되고 작은 대화도 축제가 된다. 한 노인이 친구와 말다툼을 했다. 다음 날 그는 친구를 찾아가 사과 대신 장난감 로봇을 선물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고 좋은 기분은 돈보다 강하다. 그 로봇은 두 사람의 화해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은행 잔고보다 오래 갔다. 노년 철학은 자기만의 행복 공식을 만드는 일이다. 돈, 시간, 사람, 경험. 그 모든 것을 적절히 배합하면 삶은 풍요롭다. 유대인들은 이를 인생 레시피라 부른다. 한 노인은 매주 도서관에서 청년들에게 삶의 불을 쌓는 법을 강의했다. 그가 말하는 핵심은 단순했다. 돈을 쫓지 말고 경험과 시간을 쫓아라. 시간이 쌓이면 기억이 되고 기억이 쌓이면 부가 된다. 노년의 철학은 작은 기쁨에서 시작한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손자 손을 잡는 순간. 이 작은 기쁨이 결국 큰 불을 만든다. 탈무드는 강조한다. 부는 남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남는 것이다. 노년의 부자는 통장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루를, 기억을, 경험을 자랑한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유머다. 자신을 웃길 수 있는 사람만이 시간을 즐길 줄 안다. 한 유대인 노인은 거울을 보고 오늘도 내가 젊어 보여서 기분 좋다며 웃는다. 그 웃음이 하루를 부자로 만든다. 또 다른 법칙은 잃는 법을 아는 것이다. 노년이 되면 많은 것을 잃는다. 건강, 친구, 과거의 기회. 탈무드는 말한다. 잃을 줄 아는 사람만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부자가 된다. 노년의 부는 결국 균형과 선택의 문제다. 돈보다 시간을, 성공보다 평화를, 소유보다 관계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선택이 노년을 빛나게 한다. 늙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즐겁게 늙는 것은 선택이다. 노년의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루하루 쌓은 기억과 웃음, 나눔과 배움의 흔적 속에 남는다. 그 흔적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 탈무드는 마지막으로 일깨운다. 노년은 돈과 시간, 그리고 마음의 합창으로 완성된다. 그 합창을 즐길 줄 아는 자가 진짜 부자다. 오늘도 노인은 골목을 걸으며 웃는다. 내가 가진 시간과 마음이 내 재산이다. 그 한마디가 오늘의 부를 증명한다. 오늘 지혜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변하지 않는 지혜의 말씀을 정성을 다해 만들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